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기획팀 윤진숙 수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22년도 상반기 ICT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사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는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 사업 설명회로 진행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대면 설명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설명회 종료 후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업의 수행 절차, 내용 등과 관련되는 문의사항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각 과제 제안서에 관한 질문은 과제별 제안요구서 RFP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각 담당관께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질문은 아이리스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에 설명드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1번 사업 안내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 내용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지원 대상 과제 제안 요구서 RFP를 살펴보고 세 번째로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안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 과제 공고문입니다. 현재 본 공고문은 IITP 홈페이지 및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아이리스에 이미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 안내, 사업의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디지털 뉴딜, 디지털 포용, K 사이버 방역, 미래인재 양성, ICT 규제 개선 등 ICT 정책 및 제도 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정책 현안 조사, 연구, 학술 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정책연구는 크게 정책연구와 학술 행사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 금액, 기간 등 연구 책임자의 자격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연구입니다. 지원 분야는 ICT 및 방송통신융합 분야 38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안내서에 제시된 과제별 제안요구서 RF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별 제안요구서 RFP에 제시된 금액 및 기간이 지원 금액과 기간이 되겠습니다. 학술 행사의 지원 분야는 ICT 및 방송통신융합 분야 학술 행사 과제로서 국내 및 국제 학술 행사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탐방이나 산업시찰 등 본 사업 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학술 행사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학술 행사의 지원 금액은 전체 총 1억 원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내 학술 행사는 과제별 1,000만 원 이내, 국제 학술 행사는 과제별 2,000만 원 이내입니다. 다만 전체 경쟁률과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과제별 수행 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하되 2022년 4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행사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3번 신청 및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책연구의 지원 대상으로는 ICT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기업,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항목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 행사는 ICT, 연구, 개발, 교육,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학회, 기타 학술법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이 또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과제가 공고된 과제 제안서 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과제의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간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상금,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간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안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하실 때 아래 항목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20조 1항에 의거 접수 마감일 현재 주간연구개발기관, 주간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아래 사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리기관인 경우에 아래 표에 나와 있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부도나 아니면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4번 추진 일정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 마감은 4월 4일입니다. 사전 검토가 진행이 되고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는 4월 3주차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 확정 및 이의 신청이 4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은 4월 말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일정은 말씀드린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장 공고가 되는 과제의 경우 자세한 일정은 연장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추진체계입니다. 추진체계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통부 사업으로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전문기관으로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연구개발기관이 선정이 되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6번으로 지원 내용입니다. 정책연구는 직접비와 간접비 지원 가능하며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학술 행사의 경우 학술 행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즉 장소 및 장비 임대료, 임차료, 자료집, 인쇄 발행 비용, 전문가 활용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번으로는 신청 요령입니다. 본 사업의 공고기간은 2022년 3월 4일부터 2022년 4월 4일까지입니다. 접수기간은 2022년 3월 24일 목요일부터 2022년 4월 4일 월요일까지 4시까지 접수 진행이 됩니다. 과제 신청 접수 결과 경쟁률, 즉 선정 예정 기관 수 대비 신청 기관의 수가 1:1 이하인 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7일 연장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산 등록 시 반드시 신청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등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작성되었을 경우 탈락 또는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아이리스를 통한 전산 접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수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아이리스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아이리스 과제 접수 방법 등을 숙지하여 접수 마감일 당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 2일 전에 접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보시는 것처럼 신청 공문입니다. 신청기관장 명의의 과제 신청서 제출에 대한 공식 문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계획서입니다.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행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입니다. 안내서에 이 또한 제시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 수행기관장의 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을 참고하시며 연구 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 모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행기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관과 공동연구기관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 계획서, 회계 감사 보고서, 재무제표입니다. 주간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주간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2020년, 2021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반드시 교부된 연구개발 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분량에 제한이 없으나 8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A4 용지 사이즈로 작성하시고 쪽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는 반드시 한글과 PDF 파일 두 가지 모두 업로드해야 되며 파일명은 RFP 번호, 주간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명, 연구개발 계획서 형식으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 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기관, 대표자, 연구 책임자 등은 채무 불이행 등의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 작성 요령 문구는 삭제하셔야 되며 전산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셔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협력 업무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내에 전산 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도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 4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산 접수 메뉴 및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으로 접수가 진행되는 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회계원 가입, 로그인을 하신 후 방송통신정책연구 검색 후 구비서류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양식 확인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고 및 양식 공지를 확인하신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 가능하며 이후 최종 확인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전산 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전산 접수 중이라도 16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하며 전산 접수가 미완료된 채로 시스템이 종료된 경우 전산 등록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 기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접수 불가 시 기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필요시 추후에 별도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접수와 관련되는 상세 내용은 아이리스 연구자용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절차 및 방법입니다. 평가 절차 및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신청 자격을 사전 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하고 사전 검토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마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확정, 통보 및 이의 신청을 4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개발기관의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은 22년 5월 중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평가 일정 등은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입니다.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해 현장평가, 서면, 발표 또는 비대면 온라인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발표 평가 시 연구 책임자 발표가 원칙입니다. 정책연구, 복수 응모의 경우 발표평가, 단독 응모의 경우 서면평가 예정입니다. 단 1억 원 이상의 지원 대상 과제의 경우 경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표평가 예정입니다.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의 여부는 접수, 마감 후 선정평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학술행사는 서면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정책연구와 학술행사가 보시는 표와 같이 구분되어져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됩니다. 다만 연장 공고 후 단독, 경쟁률 1:1 이하 포함 응모 과제의 경우 지원 가능 평가 점수 기준을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를 추진합니다. 또한 신청 과제가 경합일 경우에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의 과제 중 상대 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 과제를 지원 1순위로 하고 그 외에 경합 탈락에 따른 지원 제외로 분류합니다.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 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도 안내드립니다. 가점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가점이 도입됩니다. 최종 점수 산출 시 우대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최대 3점 이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시는 아래 항목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전산 접수 제출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인정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입니다. IITP의 평가위원 풀에서 각 분과별 4학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IITP 평가기획팀에서 진행을 합니다. 한 개 분과당 7인 내외의 평가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선정 후 과제 수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근거, 법령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관련 이하 시행규칙 등이 적용이 되며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등이 적용이 됩니다. 정책 반영 및 활용도입니다. 본 사업의 최종 목표는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 활용되는 것이므로 정책 반영 및 활용도에 대해 협약 및 종료 시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와 협의 및 조사하여 정책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선정 후 협약 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통합이지바로의 사용이 필수입니다. 수행기관의 연구비는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비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제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관해서는 요 박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이지바로의 연구개발 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각각 일괄 지급 방식 및 건별 지급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의 보완입니다.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하여 1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됩니다. 이는 필요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후관리입니다. 과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제출 이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합니다.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분량의 4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극히 분량 과제의 경우 정부 출연 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최종 평가 기준은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체계성, 적합성, 수행 방법의 효율성, 연구 결과물의 정책적 활용도, 결과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과제 종료 후 연구비에 대한 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IITP의 위탁회계법인을 통한 연구비 정산이 추진되며 통합이지바로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책 연구 결과 보고의 개최 등에 관해서 안내드립니다. 정책 연구 과제의 추진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서 컨퍼런스 형태의 보고회 등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연구 책임자는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또한 과제 수행 중간점검의 일환으로 진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표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평가 시 또한 과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해당 과제의 성과를 연구 책임자가 설명하는 동영상 제작을 필요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IITP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사업 성과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요청 필요시에 요청됨을 안내드립니다. 10번째입니다.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중복성 제기 관한 안내입니다. 중복성 제기는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 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 의한 기지원, 기개발 여부 확인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사업관리, R&D 정보검색, R&D 과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기 기간은 3월 14일 월요일 18시까지였습니다. 제기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제기 방법으로는 제기기관의 대표자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협회나 단체의 학생인건비 산정 유의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의하여 협회 또는 학회 등의 단체에서는 학생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학생 연구자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산정 유의사항입니다. 과제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즉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등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2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리기관의 인건비 등 산정 유의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4항에 따라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고 다만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에 대해서 기존 또는 신규 채용 인력 모두에게 현금 인건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연구개발 성과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서 여러 연구개발 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등에 따라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소유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장비 관리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 원 이상의 시설 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 장비 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시설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다 하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 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 공동 활용 서비스 등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납입하는 부분 또는 기술료 징수 또는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등급 등 보안 관련 운용 사항은 본 사업과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안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기획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또한 과제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과제 제안서 RFP, 제안요구서 RFP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전산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과제 접수 관련은 콜센터로 직접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신규 지원 대상 과제 제안 요구서 RFP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록을 보시고요. 지정 공모이고 총 38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과제명, 각 과제명이고요.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2022년 4월부터 12월 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요. 11월까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각 과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연구기간은 현재 그 시작월의 1일부터 종료월의 마지막 30 또는 31일까지 진행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개 과제 총 35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 과제의 제안 요구서입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명 그리고 과제 담당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사항은 각 과제의 담당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의 필요성, 검토 결과, 연구 내용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다 동일한 약 형식이기 때문에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뛰어넘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인데요.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은 앞서 안내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다시 안내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은 방송통신 정책연구, 연구개발 계획서가 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 정책연구, 학술행사 연구개발 계획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이미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공고 번호는 앞서 공고문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에 해당시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 과학기술 분류 표준도 각 과제별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지의 작성 요령은 최종 제출하실 때는 삭제하고 제출하셔야 되며 그리고 서명 날인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서명 날인 후 날인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드린 문의처로 문의를 주시면 설명해 드리거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양식은 방송통신정책연구 학술행사 양식입니다. 약간 정책연구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식을 잘 보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CT R&D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ICT 관련 법령 체계, 그 다음에 규정의 해석과 적용, 그 다음에 사업 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ICT R&D 혁신법 시행에 따른 ICT R&D 주요 변화, 그 다음에 관련 문의처를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1월 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이제 법령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범부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법이 모두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20년까지는 ICT R&D 관련 법령 체계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본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로 공동관리 규정 또는 국연사 규정으로 많이 불렀던 대통령령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ICT R&D 관련 행정규칙을 통해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비롯한 7개의 고시 및 훈령에 따라서 ICT R&D가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네,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 따라서 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그리고 ICT R&D 고시훈령 3개의 규정에 따라서 ICT R&D가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보실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색깔 표시해드린 내용들이 있는데요. 혁신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보시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그 다음에 장비 관련돼서는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그리고 저희 쪽 ICT R&D 관리 규정, 그 다음에 보안 규정, 연구윤리 규정 이렇게 주로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보셔야 할 항목들이나 법령 규정들이 좀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법령 체계상 좀 불편하시더라도 관련 행정규칙들을 좀 많이 꼼꼼히 참겨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해당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되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법령과 규정들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공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법령 및 체계가 기본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공고문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령망 규정이 이제 매년 조금씩 변경되게 되는데 변경된 규정은 기본적으로는 법령이 개정된 시행일 이후 모든 과제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각 법령 및 규정 맨 뒷부분에 부칙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 개정된 규정의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걸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참고해 보시면 수행하고 계신 과제가 어떤 항목이 어떻게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연구자분들한테 이제 불이익한 변경, 그러니까 나쁘게 적용되는 변경들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진행되던 계속 과제들은 적용하지 않고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이제 협약되는 과제들부터 적용한다 이런 예시처럼 그렇게 이제 부칙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CT R&D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이제 주요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들은 이제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수행보다는 이제 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받고 결과 통보를 받는 내용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과제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에 따라서 저희 전문기관에 과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은 이제 통합 공고문에 첨부가 되어 있고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에는 이제 과제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방법, 활용 방안,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기준 등은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 기관들이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제한이 이제 있는지를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과제를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구개발 기관이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과제를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 이제 전문기관들은 연구개발 계획서의 이제 구비 요건, 그다음에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두루 사전 검토해서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로 검토하게 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공고드린 내용과의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의 이제 부합성, 그다음에 아니면 기존에 뭐 기지원되었다는 그런 여부라든가 아니면 참여 제한 여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전 검토 사항을 한 이후에 이제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전 검토 내용 중에는 이제 사전 지원 제외라고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내용들은 ICT R&D에만 해당 내용들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 내용이 이제 산업부 쪽이나 중기부 쪽에 일부 있는데 항목들이나 이제 적용되는 내용들이 일부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 사업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은 이제 각 부처 규정이나 공고문을 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과제 평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과제 평가를 받게 되십니다. 뭐 서면 평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대면 발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과제 특성이나 뭐 환경에 따라서 달리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과제 평가 담당자분들과 나중에 협의하셔가지고 과제 평가 담당자분께서 어떤 평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안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법령 및 규정에서 이제 평가의 세부 지표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규정에서는 어떤 평가 지표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연구개발 과제의 창의성과 수행계획의 충실성, 그다음에 연구자 또는 기관 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봐야 되는 항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연구개발 사업이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기타 파급 효과라든가 활용 가능성, 그 다음에 뭐 추진 계획의 부합성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별 세부 성과 지표나 평가 지표들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보시고 관련 내용은 이제 과제 평가 담당자분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발표를 하시고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당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과기정통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과기정통부에서 최종 평가 결과 및 예산 규모, 그 다음에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연구개발기관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연구개발기관에 그 최종 확정된 결과를 통보해드리고 이 신청을 10일 이내로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연구개발기관들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과 통보를 해드리는 일련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도 뭐 많이 홍보를 해드렸으나 혁신법 시행에 따라서 기존 규정과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혁신법 시행에 따른 ICT R&D 주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작년 혁신법 시행된 이후로는 위탁 연구개발 과제는 주관 연구개발기관만 이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성과 소유 조체도 위탁 연구개발기관들이 공동 소유하거나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성과 소유는 무조건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기관 참여도 예전에는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이제 연구개발기관으로는 참여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혁신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자로 변경이 돼서 다만 이제 예전까지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한해서만 이제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연구개발기관들이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 외국 기관과 이제 공동 연구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외국 기관과의 연구를 국제 공동 연구비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은 전체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서 일괄 협약만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연차 협약, 단계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 협약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단연도 협약, 다양하게 이제 협약 형태가 존재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전체 연구기관에 대한 일괄 협약만 있다. 단계 협약도 없고, 뭐 연차 협약도 없고, 단연도 협약도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협약을 맺을 때는 예전에는 저희가 전문기관, 저희랑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까지만 협약을 같이 체결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도 같이 들어와서 협약 체결이 되는 형태로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도 원래 이제 부처별로 별도로 상세 기준이나 규정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ICT R&D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별도로 행정규칙으로 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도 작년에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를 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본부처 공통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과 거의 동일한데 중견기업이 좀 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존 60%에서 70%까지 상향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부담금, 민간 부담금 중에 이제 현금 비율이 있는데 현금 비율은 모두 다 중소중견 대기업 모두 다 50% 이상 뭐 감경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이제 수행하시다 보면 이제 평가를 중간중간 평가를 받고 최종 평가를 받게 되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연차 평가, 단계 평가, 최종 평가 이런 식으로 많은 평가를 받으셨었는데 현재로서는 연차 평가는 무조건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 평가와 최종 평가만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선정되시면 단계 과제가 있으시면 단계 평가를 받으시는 거고 단계 평가가 없으시면 선정 평가 후 바로 최종 평가만 받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이제 연차 정산을 대부분 많이 저희가 진행을 해 왔었는데 현재는 모두 일괄 정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계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정산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변경된 내용들은 예전에 이제 위탁 과제 정산은 이제 발주기관에서 정산을 진행하고 해당 기관 정산 결과에 포함해서 저희한테 이제 정산을 받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위탁 과제도 저희가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료 유형 및 비율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료도 예전에는 정액 기술료와 경상 기술료 중에 선택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수익 납부, 그 다음에 직접 실시에 대한 수익 납부 두 가지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이제 징수액 및 한도
기술료,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한도도 상당히 많이 감경되는 방향으로 많이 이 기업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과제가 선정이 되시고 협약 설명회 때 별도로 제가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과제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혹시라도 부정행위나 잘못된 내용이 발생이 되면 이제 저희가 제재 처분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재 처분을 한 행정처분부처에서만 그 이의 신청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 또는 행정처분부처 두 가지로 이제 연구개발기관이 선택해서 이의 신청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법에 따라서 본부처 규정에 따른 통합정보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연구비 지원 시스템, 통합 이지바로라든가 통합 RCMS만 본부처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생각된다면 현재는 이제 과제 지원 시스템, 모든 연구자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모두 통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지원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통합되었고 현재는 이제 과제 지원 시스템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리스라고 해서 과제 지원 시스템 저희가 쓰고 있던 이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통합돼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모든 기관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은 나중에 실제로 수행과제 담당자분들과 기본적으로 먼저 협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비 사용 관련돼서는 과제별로 담당 회계법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NTI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문의 관련돼서는 NTIS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1월 1일자부터는 본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아이리스 조문 해석 요청으로 일원화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ICT R&D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문의는 이제 아이리스 조문 해석 요청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규정 다운로드 가능한 곳은 저희 IATP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머지 규정 개정 상시 수요 조사 관련돼서는 나중에도 저희가 따로 안내를 드릴 텐데 혹시 저희 규정뿐만 아니라 혁신법 관련된 행정규칙이나 법령에 관련돼서도 좀 개정이 필요하다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계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해결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을 할 거고요. 저희가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상위 법령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하는 걸 통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런 의견이 계신 분들은 저희 IATP 홈페이지 법령 및 규정란을 활용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 ICT R&D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